안녕하십니까. 천우소의 노동과 정치 118번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117번 방송에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이현주 의원을 지지를 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고, 작은 힘이나마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방송 그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의 주제는 정규재 주필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규재 주필이 그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과 그리고 부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전적으로 사실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100%까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한 99%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적 현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규재 주필이 출마를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도저히 저래 갖고는 안 되겠다, 희망이 없다, 그야말로 좀비 정당이다, 이래가지고는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필패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뭐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현실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죠. 결국은 우리 그 자유우파 국민들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좌파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인 많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선택은 두 갈래길이라고 봅니다. 즉 현재 국민의힘에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그려볼 거냐, 아니면은 도저히 저건 안 되니까 갈아치우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죠. 정규재 주필은 그 두 번째 길을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국민의힘을 지금 과연 던져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아직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를 보면은 뭐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당을 끌고 가는 걸 보면은 이건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뭐 아무런 그 발언도 못하고 그 끌려가고 있는 걸 보니까 사실은 참 던져버리고 싶은 정당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 100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될 다른 대안이 있나 이거죠. 문제는 정규재 주필이 지금 얘기하듯이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가치 정당이 탄생돼야 된다 라는 게 대해서 그 기본 취지는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15 총선에서도 그동안 보아왔듯이 어떤 신당이 그 우리 정치 현실에서 자리 잡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다 보니까 정주필 그런 선택을 아마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 그렇다면 새로운 정당이 과연 대통령 후보가 있느냐 이거죠. 정주필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뭐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자, 만약에 지금 새로운 당이 뭐 많은 그 시민 세력들을 모으고 이렇게 그런 지지를 뭐 어느 정도 지지를 획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감이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새로운 그 신당이 대통령 후보로 될 만한 인물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 저는 뭐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안철수, 또 김문수, 지금 또 윤석열 이런 인물들을 만약에 새로운 당이 정규주필이 나서서 만약 그들 모두를 다 모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새로운 신당에 지지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근데 일반 시민단체, 시민 세력들 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당이 구성이 되고 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만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 보통 국민들이 그게 표를 주겠나 그죠? 예. 정권을 이제 새로 가져올 만한 희망이 있어야 뭔가 그래도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아직은 국민의힘의 마지막 그 기대를 버리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뭐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저 체제로서는 안 되겠죠. 하루빨리 김종인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숨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좀 정신 좀 차리고 김종인을 빨리 쫓아내고 정말로 2022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1마리라도 있으면 그 뿌리 그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지금 이현주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가 뭐 정규주필이 보기에는 뭐 아직 그런 인물이 아마 못 된다라고 생각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연주를 우리가 이렇게 좀 중심으로 내세우고 연주를 중심으로 우파 국민들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로운 가치를 가지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그래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가 지금 비록 아직은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보충해야 될 점이 많고요.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부산에서 연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시민 세력이 모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 봅니다. 예, 그 가능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뭐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래도 연주가 있다. 지금 정규주필이 내세우는 뭡니까 그 부산의 발전 방향 그러니까 서울 쳐다보지 말고 태평양을 바라보고 뭔가 독자적인 노선을 가자. 연주가 지금 지향하는 바도 저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주필이 주장하는 부산의 발전 방향 그리고 연주가 주장하는 부산의 발전 방향 틀릴 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거의 동일하다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정치적 선택이 결국 표가 어느 쪽으로 보다 더 많이 갈 것이냐 이에 따라서 뭔가 그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좌파들이 그동안 뭐 노무현, 문재인을 내세운 게 그 노무현, 문재인이 과연 그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인물에서 내세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노무현, 문재인이 표를 모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내세운 것입니다. 노무현, 문재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좌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왜 나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뒤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앞장세워서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주필이 하셔야 될 역할도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정규주필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것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저는 정규주필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했죠. 저희 이번 방송
7번 방송부터 정유주필이 우리 우파의 뛰어난 참 지도자다. 그 정주필을 보고 배우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필이 뭐 완벽한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필도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또 드렸습니다. 지금 자유우파 쪽에 저는 또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유우파와 보수우파 이렇게 뭐 우리 그 우파 진영을 이렇게 그 구분 짓고 있는데 저는 보수우파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우파로 가야 된다. 뭐 그에 대해서 이제 고승국 박사는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보수우파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 않죠. 그런데 아직도 정유재 주필이나 조갑재 선생은 보수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 저는 우파 진영도 앞으로 그러니까 기본 저 방향은 2022년 3월 이때 대선의 승리에 모든 그 논의의 초점을 거기에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 3월에 부산시장 내년 4월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초전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을 내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은 좌파를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다면 거기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한다면 저는 그 소위 자유주의,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10%도 안 될 것이라 봅니다. 제 국민의 90% 이상이 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선택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이 현재 좌파가 다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해왔던 전략 전술에 우리 국민들이 다 농락당했다. 그들이 했던 통일전선 전략 그리고 그들이 했던 진지전 거기서 완전히 우파가 완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 진영의 국민들을 어떻게 다시 이 결집을 시키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걸 모색해 봐야 되겠는데 우파의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파 진영의 어떤 국민들을 이론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파 진영의 국민들을 모으고 학습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집단 그게 있어야 되죠. 그 중심 인물이 저는 정규재 주필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파 유튜버가 뭐 많지 않습니까? 이 우파 유튜버들이 뭐 인물을 지금 꼽자면 뭐 많죠. 뭐 열 몇 명, 20 몇 명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좌파로 가면 안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안 된다.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이렇게 그 충분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꼽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모여서 나름대로 어떤 지식 집단이라 그럴까요? 우파를 이끌어갈 어떤 그런 어떤 지도자 그룹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전부 다 각자 따로따로 해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그 일반 그 독자들이 볼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느냐? 참 그게 좀 안타깝죠. 지금 그 좌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위 그 문화 권리가 다 장악했고 그들은 진취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한 책이 있죠. 그게 이게 지금 조우석 이 지은 좌파 문화 권력 3인방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백낙청, 이영희, 조정래 이 세 사람이 문화 권력을 아래로부터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마침내 좌파 세상이 되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그중에 가장 좌장의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백낙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좌파의 어떤 지식인 그룹이랄까요? 그들은 지난번 여러 번 선거에서도 뒤에서 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소위 원탁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40쪽에 보면은 이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 있고 여기에 그 원탁회의에 대한 야권 연대 공동선언을 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 좌파의 지식인 그룹들이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좌파 정치권을 지도하고 이끌어갔습니다. 예, 왜 우리 우파는 왜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이 없나 이거죠. 저는 그 정규재 주필이 하셔야 될 역할은 이런 그 우파의 어떤 지식인 그룹을, 지금 지식인 그룹 많지 않습니까? 정주필이 그 펜의 마이크에 초대하는 많은 어떤 교수분들 뭐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우파 유튜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저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식인 그룹 우파의 원탁 회의를 구성할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규주필과 연주 의원이 지향하는 부산의 발전 방향,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 역할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주 의원과 정규주필 두 사람을 딱 놓고 비교하면은 뭐 그 어떤 지식의 깊이라든지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규필이 훨씬 더 깊죠. 예, 그거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표를 얻는 측면에서는 그건 뭐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필도 그걸 인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국민의힘에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현주라는 인물이 있고 이 이현주가 부산의 시장 선거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부산시를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다음 대통령으로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물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띄웠듯이 우리도 우파에서 이현주를 그렇게 띄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현주 혼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기 내기는 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우파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지원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파의 지식인 그룹이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정규재 주필이 맡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기대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정주필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출사표를 거의 던지기 때문에 쉽게 거두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연주가 사실은 정주필에게 다가서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연주 쪽에서 정주필의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그래도 국민의 힘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정주필도 동참하고 도와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